무슨 일이야, 폼폼? 방금 선주 나부에서 열차로 메시지를 보내왔어. 요점을 보니 아무래도 열차의 다음 여정 계획과 겹칠 것 같아. 오랜만이네, 은하열차 친구들. 개척 여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곧 나부 선주에서 성천연무 의식이 진행될 예정이네. 그대들은 나부의 재앙을 막아준 선주연맹의 친구잖아. 그래서 신책부를 대표해 모두를 초대하고자 하니 시간을 내서라도 와줬으면 하네. 엄청 부산하네. 이제 막 가족의 조화의 축제에서 벗어났는데 곧바로 새로운 초대를 받게 되다니. 나도 그래. 게다가 연이어 축제에 참가하면 너무 놀고 먹는 것 같지 않을까? 열차의 본업은 성도와 항로 데이터를 복원하고 조사하는 일이잖아. 그럼 이번엔 마치 세븐스한테 열차 점검을 시킬까? 안 간다고 한 적은 없거든. 난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좋단 말이야. 프라이데이나 세러데이 같은 뭔가가 튀어나와서 우리랑 대립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어. 나부 선주의 위기가 해결된 상황에서 연무 의식을 진행하는 건 나부가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걸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일 걸세. 페나코니에 갈 때도 다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족이 보호하는 한 그 어떤 위험도 없을 겁니다. 라더니. 지레 겁먹을 것 없어. 연무 의식에는 조화의 축제처럼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거든. 풍요의 흉물에 맞서 천군과 웅기군이 선주를 구한 일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일 뿐이지. 의식 전후로 진행되는 별대목 순환 공연을 빼면 무예와 검수를 겨루는 대회뿐이야. 전에 봤던 타이키안 모터블과 다를 것 없어. 히메코, 네 생각은 어때? 현재 열차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블랙스완 씨의 제안대로 엠포리어스로 개척 여정을 떠나서 연료를 보충해야 해.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건 아니야. 이번 개척 여정은 상황이 좀 특별하니 다음 역으로 가기 전에 열차도 보급과 지원을 단단히 준비해두자고. 마침 헤르타 씨 소개로 여정을 떠나기 전에 세렌과 깊은 곳에서 고대 괴수의 유해를 가져와 지니어스 클럽 81번째 완메 씨와 거래하기로 했거든. 다녀오려면 적어도 몇 주는 걸릴 거야. 그럼 나부는 못 가겠네. 마치 세부스? 관계 유지란 어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치러야 하는 소소한 대가라고. 나부 선주가 초대했으니 친구로서 은하열차는 당연히 가봐야지. 내 계획은 이래. 우선 폼폼이 우리 모두를 나부로 보내주는 거야. 그런 다음 나와 웰트는 완메 씨와의 약속을 지키러 갈 테니 너희가 열차를 대표해 의식에 참석하는 거지. 너희들 괜찮겠나? 히메코 언니랑 웰트 아저씨는 진지한 연구 목적으로 가는 거라고. 고대 괴수의 화석이 검술 경기보다 재밌을 리가 있겠어. 게다가 나부의 친구가 많은 건 너잖아. 네가 안 가면 가서 뭐하고 놀라고. 네가 가이드 해줘야지. 모두가 합의를 본 것 같으니 난 선주 나부로 워프할 준비를 할게. 랄라랄라라. 돌아왔구나.
안전하게 돌아온 걸 보니 차장으로서 안심이 되는걸. 랄라랄라라. 돌아왔구나. 안전하게 돌아온 걸 보니 차장으로서 안심이 되는걸. 세렌과 깊은 곳. 그 여자는 대체 뭘 찾으려는 걸까? 지금까지의 고대 괴수에 관한 연구는 우리가 그 생명체에 대해 무지하다는 걸 증명할 뿐인데 무지함이야말로 천재가 나설 수 있는 분야지. 과학의 목적이 바로 무지함이라는 장막에 구멍을 뚫는 일이잖아. 너무 우릴 그리워하지 마. 재밌는 고대 괴수의 화석을 보게 된다면 선물로 몇 개 가져올게. 세렌과 깊은 곳. 그 여자는 대체 뭘 찾으려는 걸까? 지금까지의 고대 괴수에 관한 연구는 우리가 그 생명체에 대해 무지하다는 걸 증명할 뿐인데 무지함이야말로 천재가 나설 수 있는 분야지. 과학의 목적이 바로 무지함이라는 장막에 구멍을 뚫는 일이잖아. 너무 우릴 그리워하지 마. 재밌는 고대 괴수의 화석을 보게 된다면 선물로 몇 개 가져올게. 히메코 언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선수라니까. 고대 괴수의 화석과 연무의식 중에선 역시 후자가 재밌게 들리지. 참, 다낭, 나부에 도착하면 이번엔 우리랑 같이 내려서 돌아다닐 거야? 너희가 나부를 해집고 다니게 두는 건 안심이 안 돼서 말이지. 게다가 웰트씨 말이 맞아. 불멸의 거목 재앙에 막 잠잠해진 지금 장수종이든 단명종이든 다들 아직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어. 경원 장군이 이런 시기에 연무 의식을 연 건 나부가 안정되었다는 걸 외부에 보여주기 위함이 분명해. 그분의 초대를 받았으니 옛 친구를 보러 가는 게 인지상정이지. 떠났던 곳에 다시 돌아오니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것 같아. 실을 읊을 정도는 아니거든. 그냥 지난번에 선주에서 겪었던 우여곡절과 풍파가 떠올라서 그래. 이번에는 협박이나 계략에 당해온 것도 아니고 지명 수배자를 체포할 일도 없어. 하역부대에 착륙한 건 더더욱 아니지. 이렇게 순조로운 건 정말 오랜만이야. 오랜만이군. 별대목의 바다가 이렇게 소란스럽다고? 오늘따라 유난히 더 북적이는 것 같아. 역사란 말이 안 들릴 정도야. 연경이 장군님의 명령을 받고 우릴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배틀 앞으로 가서 기다리자. 부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랜드마크잖아. 저기 잠깐만.
저 사람들 우릴 부르는 건가? 보아하니 페나코니 사람 같은데? 혹시 나부 선지에 대해 잘 알아? 대충은 무슨 일인데? 우리 둘은 페나코니에서 왔어. 혹시 어딘지 알아? 우린 재밌는 꿈세계 소재를 찾기 위해 선주에 온 거야. 이런 우연이 있네. 우리도 방금 거기서 왔거든. 잘 됐네. 혹시 이 나부에 가볼 만한 명소가 있을까? 당연히 물어봤지. 그랬더니 다들 나부 명소에 볼 게 뭐가 있다고 하나같이 시시해 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해는 가. 누군가 페나코니에 가볼 만한 명소가 있느냐고 물으면 나도 말문이 막힐 테니까. 그러니 이런 일은 다른 여행객에게 물어봐야지. 이 시기에 온 여행객은 대부분 연무의식을 보러 갈 거야. 우리도 그 의식 때문에 왔거든. 연무의식은 당연히 알지. 하지만 연무장은 아직 개방되기 전이잖아. 소문에 따르면 이번 연무장은 나부에서 퇴역한 거대 군함을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하던데? 빛나는 펠드스파호가 더 거대하겠지? 그런데 함선은 몇 주 후 연무의식이 시작되어야 탈 수 있잖아. 그 전까지 마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너희한테 가볼 만한 명소가 있는지 물어본 거야. 우리는 페나코니의 꿈세계에서 보기 드문 특별한 경험을 찾고 싶어. 우리 고객들은 그런 꿈방울을 제일 좋아하거든. 에휴, 선주는 네 전문이니까 어서 아이디어를 내봐. 좋은 생각이야.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금 조각상 거리는 축제의 별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지. 사람 냄새라. 하긴 우리 고객들은 아슬아슬하고 짜릿한 꿈세계만 경험했으니 이런 인간미 있는 내용으로 감동을 되찾을지도 모르겠네. 조언 고마워. 우린 금조각상 거리에 가볼게. 어쩌면 며칠 후에 거기서 만날 수도 있겠다. 저길 봐. 연경이 도착한 것 같아. 진짜네? 어서 가서 합류하자. 여러분, 이쪽이에요, 이쪽.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가 떠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연경, 혹시 너 말이야. 왜 그러세요, 마치 세븐스 씨? 꼬마들은 순식간에 훌쩍 커서 몰라보게 달라진다고 하더라니. 혹시 키가 좀 컸어? 우리가 떠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아이, 선생님, 왜 이러세요? 미안, 지금까지 몇 차례의 모험 탓에 경계하는 게 버릇이 됐거든. 어떤 곳이든 처음으로 우릴 맞이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해. 이렇게까지 절 경계하신다고요? 알잖아. 저번에 선주에 왔을 때 우릴 맞이했던 사람이. 하긴 경계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나저나 나부에서 이렇게 활기찬 광경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사실 불멸의 거목 위기가 지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모의식을 진행하는 게 시기상조가 아닐까 걱정했었어. 하지만 별대목의 바다를 보니 장군께서 때를 잘 맞추신 것 같군. 네, 여길 오가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동천 주민뿐만 아니라 여러분처럼 멀리서 온 손님도 많아요. 연무의식을 앞두고 별대목의 바다를 오가는 여행객이 많아졌어요. 웅기군의 안전작업도 전보다 몇 배나 바빠졌죠. 장군님께선 나부가 재앙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이 연무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무덕을 보여주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을 계기로 우방국 손님을 초대해 무역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평화를 이룰 수도 있다죠. 그래서 연맹은 이번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를 축하하기 위해 주명과 요청 선주에서는 사자를 파견했죠. 네, 요청 선주는 연맹에서 흉물을 수렵하는 병기와도 같으며 1년 내내 각지로 출정해 싸우고 있어요. 같은 연맹이긴 하지만 저도 요청 선주에 대해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천박사 어공님께서는 요청이 정보를 보내올 때마다 대첩이라고 적혀 있다며 정말 인상 깊다고 하셨었죠. 소문에 따르면 요청의 비소장군은 젊은 나이에도 용맹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해요. 웅기군의 동료들은 그 장군이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고 일격에 흉물 10댓마리를 때려잡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실력을 직접 한번 보고 싶네요. 연경, 우린 이제 어디로 가? 에고, 정신없이 말하느라 잊고 있었어요. 장군님께서 여러분을 사진공으로 모셔오라고 하셨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여러분에게 열차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네요. 관심 있는 얘기가 나오니까 연경도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러게. 모두 속히 집결하라! 사람들을 지켜! 안전작업에 실수가 있어선 안 된다고 얘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우선 상황을 좀 둘러보고 올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도 같이 갈게. 사람들을 지키세요.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보리인? 보리인이 여긴 어쩐 일이지? 그만 날뛰어! 삶 속의 모든 꽃잎은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본질을 흔들는 계획을 바꾼다. 너의 의지일까 운명의 길의 의지일까. 모든 게 불타버릴 때까지 뭔가 이름을 사라지게. 반드시 나라를 불태우리. 이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잡담할 시간이 없네. 검을 돌려주시겠... 내 검이... 우선 급한 일부터 해결해야겠어. 갑작스러운 일이...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사건의 경위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선주 친구, 우릴 구해준 건 고맙게 생각해. 근데 화물까지 압류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습격 사건의 전후 관계가 파악될 때까지 당신들의 화물을 압류하고 검사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면 화물과 함께 압류를 해제하고 당신들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애초에 이 화물은 납으로 운송된 게 아니야. 게다가 이건 컴퍼니의 특허 과학 기술이라고. 근데 무슨 검사를 하겠다는 거야? 절차에 따라 나부에 도착한 모든 화물은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입항했다고 보기도 좀 그렇지. 우린 보리인한테 습격받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부의 항구로 대피한 거라고. 아무래도 한동안 저렇게 실랑이를 벌일 것 같네요. 저런 끝없는 말다툼에는 가급적 휘말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왜 함선을 압류하는 거지? 규정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이 부대를 책임지는 통솔자가 누구지? 해명을 듣고 싶은데. 접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한눈을 파는 바람에 전부 제 잘못입니다. 그럼 얘기해봐. 연무의식을 앞두고 나부는 안전을 최우선시하는데 별대목의 바다에 어떻게 보리인 범죄자가 나타난 거지? 절차에 따르면 위험한 중범죄자는 별대목에 단단히 갇힌 채 유폐옥으로 보내져야 해. 누가 죄수를 호송하는 배를 여객 부두에 정박시켜도 된다고 했어? 대장의 잘못이 아니라 주명의 사절 함선이 과하게 열정적이었던 탓이죠. 넌 또 누구지? 전 당직 중인 순찰대무관 로군이라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경효의. 갑작스럽긴 했지만 절대 이 대장의 잘못은 아니에요. 나부를 지나던 컴퍼니 운송선이 목적지를 앞두고 보리인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명의 사절 함선이 나서서 보리인 강도를 처치하고 선실에 가뒀죠. 나부의 우주구역에서 컴퍼니의 함선이 보리인에게 약탈을 당했는데 주명의 사절이 그들을 구했다? 정말 복잡한 사건이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더군요. 주명의 사절 함선은 규칙에 따라 여객 부대에 정박한 후 이 죄수들을 나부에 인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수많은 외부인이 나부로 몰려들면서 별대목 항로의 부담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호송 중이던 별대목과 항로가 통제되기도 전에 보리인이 급하게 뛰쳐나가는 바람에 조금 전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지금 당장 이 죄수들을 유폐옥으로 보내겠습니다. 확실히 급박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군. 사후 처리를 위해 이 사건을 지영사 치안청에 보고해 두도록 하지. 아무래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들어봐야겠어. 알아보면 신책부가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연경, 갈수록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네. 마치 세븐스 씨, 놀리지 마세요. 연무의식이 머지않은 선주의 안전은 팽팽하게 당겨진 형과 같아요. 겉보기엔 평온한 듯 하지만 살짝만 건드려도 그 여파가 상당하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해치운 그 녀석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 그 늑대머리를 한 괴물이 바로 보리인이에요. 선주의 오랜 적인 풍요의 흉물이죠. 보리인은 거대한 세력으로 오랫동안 여러 세계를 가차없이 약탈하고 노예로 부렸어요. 그 피해는 우주 곤충 재난에 뒤지지 않을 정도였죠. 30년 전 연맹은 그들과 큰 전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좀 조용하다 싶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조금 전 그 무관의 말대로라면 그들은 나부의 우주구역에서 컴퍼니의 함선을 습격한 건가? 이렇게 대담한 습격이라니 뭔가 좀 수상하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컴퍼니와 깊은 원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괜한 얘기는 그만두고 본론으로 돌아가죠. 장군님께서 여러분을 사진공으로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과 더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요. 마음에 걸린다고?
설마 우리더러 보리인 쫓는 걸 도와달라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소한 일이에요. 그게 조금 전에 나타났던 그 아가씨가 제 검을 가져갔잖아요. 혹시 모르니 지형사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해볼까 해서요. 그 사람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제발 그만하세요. 한순간의 실수였을 뿐이에요. 장군님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 어서 가죠. 걱정 마. 그런 실력의 소녀는 흔치 않을 테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성가신 녀석들이 정말 많군. 끔찍한 녀석들이군요. 죄수를 유폐옥으로 보내죠. 형제들과 함께 최대한 빨리 강도들을 유폐옥으로 보내겠습니다. 사건을 수습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죠, 연경표기. 고생이 많아. 그보다 순찰대 무관이라고 했지? 왠지 처음 보는 얼굴인 듯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장군의 호위무사께서 어찌 저처럼 하찮은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전 조금 전 출정 부대를 따라 나부로 돌아온 후 의식 전 안전 작업을 위해 임시로 이쪽에 파견되었습니다. 끔찍한 녀석들이군요. 죄수를 유폐옥으로 보내죠. 승패는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니 해엄 장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이, 아닐세. 자네야말로 시간 내서 맞아주느라 고생이 많군. 장군님, 열차 손님들을 모셔왔어요. 아, 손님이 계신 줄 몰랐네요. 잠시 물러나 있을까요? 아니, 마침 잘 왔어. 은하열차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네. 그리웠지. 안 그리웠을 리가 있겠나. 인생이란 여정에서 지기를 만나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순간이 몇 번이나 되겠어. 다나, 제 말이야. 장군님과 언제 저렇게 친해진 거야? 둘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겠지. 그러길 바라는 수밖에. 너희에게 소개할 분이 있네. 이쪽은 선주 주명의 초견 장군, 회엄 장군일세. 하하, 그렇게 격식 차릴 것 없네. 이 늙은이는 미복 차림으로 왔으니 여타 여행객과 다를 게 없지. 회엄 장군은 천궁 장군일 뿐만 아니라 공조사 백야이시기도 해. 군무도 바쁘지만 손재주도 뛰어나신 분이지. 이런 인물은 장군 중에서도 유일무이하네. 장군이든 백야든 그런 건 일시적인 호칭에 불과하네. 난 이미 수차례 사임했지만 형세가 바뀌어 원수께서 다시 부르시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취임하게 된 것뿐일세. 하여튼 이게 다 내 탓이야. 너무 오래 산 탓에
구설에 오르내리게 되는구먼. 회영 장군께 인사 올립니다. 회염 장군께 인사 올립니다. 너무 격식 차리지 말게. 오늘 난 자네들처럼 나부의 손님일 뿐이니. 경원 장군, 이 세 사람이 전에 말한 불면의 거목 사건을 도와준 구원자인가? 그렇습니다. 여기 이 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부도 재앙을 쉽게 극복할 수 없었겠죠. 음월군의 후세가 연문식을 보기 위해 나부로 돌아오다니. 기회가 된다면 자네와 한 잔 기울이고 싶군. 언제든 불러만 주시죠. 그나저나 옆에 있는 이 꼬마는 제 제자인 연경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 경험과 수련을 많이 쌓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 곁에 두고 호위무사로 삼았답니다. 이번 연무의식의 방어전에선 나부 운기군을 대표해 여러 사람들과 겨룰 예정이죠. 좋군, 아주 좋아. 오늘 이렇게 젊은 인재들을 많이 만나다니 헛걸음한 건 아니구먼. 아참, 나이가 드니 깜빡깜빡 한단 말이지.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나의 손재자 운리라고 하네. 당신은 아, 너구나? 안녕. 하하, 서로 아는 사이인가 보구만. 보아하니 따로 소개할 필요는 없겠어. 아가씨를 찾으려면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금방 다시 만났네요. 허허, 이 점점 궁금해지는군. 어서 얘기해보게. 두 사람은 어쩌다 안면을 트게 됐나? 아가씨, 별대목의 바다에서 도망친 보린 죄수를 진압하는 걸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실 때 제 비검을 같이 가져가셨어요. 비검? 아, 짐에 웬 검이 하나 들어있나 했더니 네 거였구나? 네,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이제 그건 곤란한데? 곤란하다뇨? 이 검을 되찾고 싶은 거지?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우리 주명의 규칙대로라면 전장에서 잃어버린 검은 전장에서 찾아야 하거든. 이 검도 마찬가지야. 원래라면 도망치는 보린을 향해 날아갔어야 해. 하지만 검주인이 흔들리는 바람에 날개가 부러진 연처럼 방향을 잃고 말았지. 내가 이 검을 잡아 상대를 명중시키지 않았다면 그 보리인은 도망치고도 남았을걸. 운리 아가씨, 아무 말도 없이 제 검을 가져가 놓고 이젠 모르는 척 안 돌려주시겠다는 건가요? 나부 검객도 별 볼 일 없구나. 뭐라고요? 대범하고 정정당당하게 나에게서 검을 되찾아간다면 인정해줄 수 있어. 하지만 넌 어물쩍 넘어가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맘대로 검을 돌려달라고 했지. 미안하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적을 죽이는 검기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넌 이 검에 어울리지 않아. 아가씨, 말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란 걸 못 배우셨나요? 굳이 검술로 겨루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1대1로. 연경,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난 보리인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에휴, 그만하고 연경한테 사과하거라. 할아버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난 그 누구 편도 아니다. 사소한 오해에 사과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주명선주의 검술과 장인 기술이 절정에 이른 자는 염륜파렵이라고 전해진다고 들었는데 오늘 그 미명을 거머쥔 운리 씨를 만나보니 확실히 불같은 면모가 느껴지는군요. 미명은 무슨, 그 호사가들이 괜한 이름을 만들어 운기군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 운리가 아직 어려서 무리하게 군 것이니 양해해주게. 아직 회염장군과 상의할 일이 남았으니 연경, 우선 손님들과 운리 씨를 객잔으로 안내하거라. 나를 다시 잡아 너희를 초대하도록 하지. 재앙에 빠진 나부를 구해준 은하열차에 꼭 보답하겠네. 별 말씀을요.
이미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이 늙은이가 때를 잘못 맞춘 것 같아 미안하군. 아닙니다, 회엄 장군. 운리 가거라. 이번 기회로 연경과 쌓인 오해도 풀도록 하고. 네, 알겠어요. 누군가와 원수가 되어봤자 좋을 게 하나 없겠죠. 근데 객잔에 가기 전에 영사 언니부터 만나야겠어요. 막 나부에 도착했으니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연경, 수님들을 객잔으로 안내한 후 나 대신 공조사에 한 번 더 다녀오거라. 습격당한 컴퍼니 함선이 압류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청주의 말대로라면 컴퍼니 직원이 함선에 있는 화물을 가져가겠다고 항의 중인 모양이야. 네가 가서 그들을 달래보거라. 너무 강하게 말할 것도 없이 그저 나부 선주는 그들의 권리를 침범할 뜻이 없다고만 전하면 돼. 알겠습니다. 조금 전 연경의 무례한 발언을 용서해 주시죠. 용서는 무슨? 울리 녀석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아무리 무덤덤한 사람이라도 화가 났을 테지. 제자를 아주 잘 가르쳤더군. 젊은 시절의 나였다면 못 참고 바로 검을 휘둘렀을 걸세. 연경은 이미 자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지. 오히려 운리는 아직도 어린애 같아서 검 외의 것들은 전혀 흥미가 없어. 이 늙은이가 운리를 데리고 연무의식에 참석하러 온 건 역시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네. 이번에 오길 정말 잘했어. 주명에 비하면 나부는 정말 활기차네. 하지만 나부의 검객은 그저 그런 것 같아. 안녕, 연무의식에 도전하러 온 참가자야? 참가자가 아니라고? 딱 봐도 무예가 뛰어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괜찮아. 너도 참가 신청을 하면 되니까. 운기군이 마련한 연무장은 언제나 외부인에게 열려있거든. 안녕, 연무의식에 도전하러 온 참가자야? 그럼 무덕을 보여주기 위해 운기군이 마련한 연무장은 언제나 외부인에게 열려있거든. 선주가 선택한 방어자를 꺾으면 상금과 상품뿐만 아니라 명성도 쌓을 수 있지. 어때? 흥미가 생기셨어? 그건 외부인이 주명의 운기군과 공조사의 사형 3회를 부르는 호칭이야. 우리가 할아버지의 명성 아래 장인 기술과 검술을 익혀서 다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닐까? 할아버지 앞에선 그런 말 하지 마. 헛된 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괜한 도전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셨거든. 주명 검객은 개인의 승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전군의 승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해. 아직 할 일이 있어. 연경이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내 능력으로 가져간 건데 뺏어갔다는 표현은 그렇다 쳐도 좀도둑 취급은 좀 아니지 않아? 게다가 이 검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어. 난 오히려 검을 목숨처럼 아낀다면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검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냐고 되묻고 싶던걸? 사실 이 검을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검을 돌려줄까 했는데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 이따가 이 불쌍한 피검을 관리해줄 생각이야. 그 전까지 연경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익힌다면 검을 돌려줄 마음이 들지도 모르지. 어쨌든 지금은 안 돼.
사실 난 선주의 장군이 전부 경원 장군 같을 줄 알았어. 근데 저 회염 장군님은 너무 왜소해서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생겼잖아. 저렇게 마른 할아버지가 정말 천공 장군일까? 각 선주는 연맹에서 다른 분야를 담당하며 저마다 강점이 있어. 천공의 장군이라고 꼭 돌격에 능해야 하는 건 아니야. 조금 전 경원 장군께서 소개하셨잖아. 회엄 장군은 한때 주명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이셨다고. 페르타 씨처럼? 일리 있는 말이야. 아무리 선주 사람이라고 해도 할아버지 같은 외모는 왠지 미심쩍어. 좋은 지적이야. 저기 계신데 직접 가서 여쭤보는 건 어때? 싫어. 난 아직 죽기 싫단 말이야. 그럼 이만 가자. 장군께서 연경에게 우리를 부탁한 건 긴히 논해야 할 일이 있으시단 거겠지. 괜히 여기서 시간 지체하지 말자고. 이게 청주 누님이 보내온 보고서인가? 어디 보자. 장군님께서 컴퍼니를 설득하라는 난제를 던져주셨네요. 시험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웅기군 사관이라면 전술과 무예뿐만 아니라 외교 분쟁도 해결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다만 말로 소통하는 건 전장에서 무기로 대화하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특히 컴퍼니 사람들은 말주변이 좋아서 상대하기가 제일 까다롭죠. 걱정은 접어두고 이만 객잔으로 안내해드릴까요? 걱정은 접어두고 이만 객잔으로 안내해드릴까요? 나부의 연무의식에 참석하러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다만 고작 이런 연무의식에 주명과 요청 장군이 단순히 참관하러 오신 건 아닐 텐데 원수께서 별도로 당부하신 일이 있으신 겁니까? 경원, 괜한 걱정 말게나. 이번엔 그저 그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을 뿐 나부의 상황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네. 하지만 요청 장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듯하군. 기억하는가? 자네가 막 취임했을 때 내가 천궁 장군의 전장은 선주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네. 대외적으로는 출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대내적으로는 교섭을 이루는 것. 장군이라는 이름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자네는 늘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지만 선주 사람에게 오래 사는 건 일종의 저주나 다름없네.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실수가 어둠 속에서 숨어 있다가 언젠간 자네를 덮쳐와 집어삼킨다는 걸 뜻하니. 원수께서는 나부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계신다네. 요청의 천격 장군은 자네를 위해 온 것이지. 그런데 참 이상하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지? 요청의 천격 장군은 벼락처럼 날쌔고 언제나 한 발 먼저 기선을 제압한다던데 이렇게 늦는 건 평소답지 않은 모습이군. 아닙니다, 회염 장군. 저희는 진작 도착했어요. 그저 두 분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장군께서 워낙 보속받는 걸 싫어하셔서요. 별댄목에서 내리자마자 급한 일이 있다며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아마 두 사람이 선주 요청의 사자겠군. 천격 장군 휘하에 초구와 맥택 두 분께 인사 올립니다. 손님의 신분으로 도착했으면서 주최자를 찾아오지 않고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한다라. 참 재밌군. 이건 또 무슨 꿍꿍이 속인가? 말해보게. 여기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부 인연경에 새로 생겨난 놀라운 풍경이 정말 장관이라 하더군요. 아마 그걸 구경하러 가셨을 거예요. 놀라운 풍경은 무슨... 경원, 내가 해석해 주지. 이 녀석은 자네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농담이 과하십니다, 회엄 장군. 전 그저 사실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두 분을 오래 기다리게 하실 수 없다며 저희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죠. 구경을 다 마치면 직접 이곳에 오셔서 두 분께 사과하실 겁니다. 이런, 은미 아가씨한테 검을 돌려받는 걸 깜빡했네요. 그건 안 돼요. 모든 검은 제게 보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장군님께서 말리지 않으셨다면 그 뻔뻔한 아가씨한테 검법을 한 수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나저나 제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오늘 장군님이 어딘지 어색하지 않으시던가요? 회엄 장군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런 걸까요? 어색하다고? 그랬나? 어쩌면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괜한 걱정이 아니야. 난 사진공에 들어서자마자 네가 말한 주명 선주의 사자가 주명의 장군이라는 걸 알았어. 그렇다면 요청 선주의 사자도 분명 천격 장군이겠지? 맞아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 사람들도 열차팀처럼 경원 장군님께 초대받은 게 아닐까? 연무 의식처럼 소소한 축제에 다른 선주의 장군이 둘씩이나 온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들은 불멸의 거목 재앙 사건 때문에 나부를 문책하러 온 걸 거야. 문책? 에이, 설마 야광의 비전 녀석들과 반물질 군단이 나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니 나부도 피해자잖아. 세상에 피해자를 문책하는 경우가 어딨어? 다누의 반란과 켄틸리아의 계획, 연맹의 다른 장군에겐 그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확실한 증거 단 하나만 남았지만 끝없는 우환을 만들고 있지. 불멸의 거목이죠. 나부 선주가 오랫동안 통제해온 역병의 흔적이 다시 생겨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반물질 군단의 음모로 인한 건지 나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 건지 경원 장군도 그 반란에 연루되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잖아.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의심의 불꽃은 쉽게 꺼지기 어려운 법이지. 난 바보야. 이번엔 정말 부담 없이 떠나는 즐거운 여정이 될 줄 알았다고. 이제 보니 은하열차는 어딜 가든 사건에 휘말리는 존재인가 봐. 젠장, 전 그것도 모르고 다른 장군님들이 단순히 둘러보러 오신 줄 알고 기뻐했어요. 그러고 보니 주명의 사절 함선을 타고 온 연단사가 한 명 있는데 나부 단정사의 신임 사정이 될 거라고 들었어요. 주명에서 보낸 사람이 나부의 사정이 된다고? 그런 설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다낭 씨의 얘기를 듣고 나니 배후에서 압류가 휘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장군님께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게다가 지금 장군님을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내가 또 말실수를 했네. 마치 세븐스 씨의 말이 맞아요. 제 부족한 능력으로는 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없죠. 하지만 장군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이만 갈까요? 여러분의 거처를 마련해드린 후에 공주사에 가서 컴퍼니의 항의도 해결해야 하거든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안 놓여. 우리가 공주사에 같이 가줄게. 그건 곤란할 것 같아요. 세 분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컴퍼니 직원은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괜히 은하열차가 휘말릴까봐 걱정되거든요. 걱정 마. 열차팀은 컴퍼니 사람들을 상대해본 적이 몇 번 있거든. 10인의 스톤하트라고 들어봤지?
우린 그들 중 몇 명과 교류도 있었어. 그렇지? 왜 점점 겁쟁이가 되어가는 건데? 강철 인간을 때려 눕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좋아요.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저도 거절하지 않을게요. 그럼 공조사로 가서 그들을 만나보죠. 너희 선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제멋대로 구는 거냐? 하하, 알겠군. 너희는 이런 상황을 두고 불난집의 도둑질이라고 한다지. 제멋대로라뇨. 지금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익숙한 목소리는 금조각상 거리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나도 너희 천박사와 대화하는 건 처음이 아니라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 업무 스타일은 이미 익숙해졌어. 하지만 대놓고 컴퍼니의 화물을 빼앗는 건 좀 과하지 않나?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상자를 열고 안전 검사만 끝내면 바로 가져가게 해드린다고요. 귀에 문제가 있는 건지 두뇌 회전이 느린 건지 원. 귀도 잘 들리고 머리도 잘 돌아가거든.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절대 그렇게는 안 돼. 내 화물을 계속 묶어두겠다면 너희 장군 앞으로 고소장을 보내겠어. 이 자식이 지금 누구더러 괴라는 거야? 뭐야? 또 너냐? 아직도 선주에 죽지고 있는 건가? 하, 설상가상이군. 네 녀석을 만나면 재수없는 일만 일어나는데. 은하열차의 손님이잖아. 영경이랑 공조사엔 무슨 일로 왔어? 컴퍼니의 소란? 천박사가 우리한테 일으킨 소란이라고 해야지. 이 컴퍼니 직원과 아는 사이신가 보네요.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서윤우님, 전 컴퍼니의 항의를 해결하려고 온 건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알다시피 주명의 사절 함선이 보리인에게 습격당한 컴퍼니 운송선을 구했잖아. 그래서 운기군에게 알려 운송선을 수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항구로 옮겨달라고 했어. 그리고 이분은 운송선의 책임자 스코트 씨고. 스코트 씨셨구나. 얘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나부에서 쫓겨나시지 않았어요? 어쩐 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내가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온 줄 알아? 항구에서 수리만 하면 이 재수없는 곳에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운기군이 달려들어서는 화물칸에 있는 화물을 전부 훔쳐갔다고! 훔쳐갔다뇨?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안전검사라고. 그럼 왜 날 공조사로 끌고 왔지? 게다가 저 교활한 장인까지 데려온 건 컴퍼니의 특허 기술을 빼돌리겠다는 뜻 아닌가? 이봐요, 멀리서 온 손님. 첫째, 전 당신들 화물에 위험 무기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다는 천박사의 요청에 따라 검사하러 온 겁니다. 둘째, 제가 대체 어디가 교활하다는 겁니까? 속 터져 죽겠건! 아무리 위험한 무기라 한들 나부로 운송하는 것도 아닌데 너희와 무슨 상관이지? 해만 수리되면 바로 출발할 거야. 물건은 안 내릴 거라고!
하지만 한동안 항구에 머물러야 엔진을 수리하고 다시 출발하죠. 검사도 안 한 위험 물품을 어떻게 며칠씩이나 항구에 머물게 해요? 안전검사는 화물을 열어볼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지. 처음에는 간단하게 스캔 검사만 했어. 그런데 스캔 결과 화물 안의 기계 구조 말고 생물 조직의 특징과 비슷한 무언가가 발견된 거야. 생물 조직이요? 상자에 생명체가 들어있다는 건가요? 자세한 건 단정사 사람이 와서 확인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조례에 따라 우린 임의로 한 상자를 열어서 검사해야 해. 그런데 이 컴퍼니 직원이 특허의 비밀 유지를 핑계로 계속 방해하는 상황이지. 생물 제품에 대한 연맹의 관리 조례는 상당히 엄격해요. 다음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한 천 박사가 화물을 풀어줄 일은 절대 없어요. 좋아! 누구든 이 화물을 건드린다면 그 전에 죽기 살기로 나랑 싸워야 할 거야. 우리가 운송하는 게 생물이든 기계든 너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천박사의 처리 절차를 신고하겠어. 아, 스코트 씨도 막무가내라 쉽게 설득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아, 컴퍼니와 얼굴까지 붉혀가며 대판 싸우고 싶진 않은데. 선생님이 금조각상 거래일을 도운 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때 컴퍼니 대표가 바로 스코트 씨였죠? 스코트 씨를 상대해본 적이 있다고 하시니 이번 일도 부탁 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봐, 뭘 그렇게 쑥덕대는 거지? 당장 화물이나 돌려줘! 품질 좋고 값도 싸고 수속도 빠른 해양 상업용 별뱀목 우주 상대에 있어 최고의 선택. 이 사람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스타일이지만 규칙은 나름 잘 지키는 편이었어. 그 성격을 이용해서 상대해보자. 너희들이 안전 규정을 먼저 꺼냈으니 나도 법률 얘기를 하지. 선주연맹 스타피스 컴퍼니 무역 합의 제4조에 따르면 연맹과 컴퍼니는 서로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어. 자, 이분은 제 오랜 친구 스코트 씨입니다. 다재다능한 분인데 특히 동물 성대모사를 잘하죠. 잠깐만 더 협상이 날 것이지 왜 옛일을 들추고 그래? 대단하다. 저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떤 동물을 제일 잘 따라하세요? 묻지 말라고. 지식재산권의 비밀 유지뿐만 아니라 지식학회에서 만든 테스트 프로토타입의 제조비만 해도 상상을 뛰어넘는 액수라고. 만에 하나 무슨 실수라도 생긴다면 그 배상금은 평생 일해도 못 갚을 거야. 제가 야구방망이로 부숴버리면 사람을 불러 배상금이 얼마인지 따져보시겠죠? 이러면 안전검사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진정하세요, 선생님. 장군님께선 이 일을 평화롭게 처리하길 바라고 계세요. 고작 떠올린 방법이 이건가? 마음대로 해. 내 시체를 밟고 지나가서 실컷 따져보라고. 게다가 이 운송선에 적재된 화물의 주인은 지식학회야. 검사하고 싶다면 적어도 현장에 지식학회 의뢰인을 1명 정도는 데려와야 하지 않겠어?
계속 딴소리를 하더니 이제 지식학회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네요. 스코트 씨, 저희가 나름 친분이 있으니 특별히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리인에게 운송선을 습격받은 일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죠. 아, 내가 그 정도에 놀랄 줄 알았나? 사소한 건 뭐고 심각한 건 또 뭔데? 단순하게 봤을 땐 여러분은 보르인에게 약탈당한 피해자죠. 하지만 깊게 파고들자면 보르인이 왜 나부 항로를 지나는 여러분을 습격한 걸까요? 선원 중에 보르인과 결탁한 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함선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을 신문해야 이 위험을 없앨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 뭐 솔직히 지식학회 의뢰인까지 꼭 부를 필요는 없지. 난 그저 관련 절차를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법치사회인 컴퍼니와 선주는 일 처리를 할 때 항상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어. 컴퍼니 직원인 나는 반드시 컴퍼니의 법률을 따라야 하지. 예외적으로 너희에게 검사를 맡긴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스코트 씨, 당신은 컴퍼니 직원으로서 선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 부분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선주가 생각하는 컴퍼니의 이미지도 깎아내리고 있다는 건 모르시겠죠? 천 박사와 갈등이 깊어질수록 비즈니스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커리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거예요. 물론 선주와 갈등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처음부터 내가 요구한 건 화물을 받아서 곧장 여기를 떠나는 거였지. 화물을 풀어주지 않은 건 너희라고. 너희들 입담이 제법이군. 안전검사를 해도 되긴 하지. 다만 중요한 일이니 컴퍼니 본부와 얘기할 수 있도록 며칠만 시간을 줘. 스코트 씨, 이제 미루기 전법을 쓰시는 건가요? 함선이 수리되면 천 박사도 검사를 하지 않고 보내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컴퍼니 사람은 당연히 자유롭게 오갈 수 있죠. 이제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왔고. 넌 누구지? 제 소개를 하죠. 전 나부 단정사 사정 영사입니다. 설마 저 사람이? 네, 저분이 주명 선주에서 파견한 신임 사정이에요. 공조사에서 여기에 정체불명의 생물 샘플이 담긴 화물이 있으니 단정사더러 조사해달라는 문서를 보내왔어요. 마침 한가해서 제가 직접 와본 거고요. 스코트 씨, 저희에게 검사를 맡길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희도 굳이 검사하진 않을게요. 딱히 상관은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갑자기 일이 술술 풀리는군. 검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만 화물을 가져가도록 하지. 이는 없겠지. 이의? 무슨 의의가 있겠나요? 이 샘플이든 운송선에 있는 화물은 남겨두셔도 돼요. 저희도 굳이 검사하진 않을게요. 잠시만요!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넌 그나마 인정머리, 아니 세상 물정의 발군. 조금 전처럼 서로에게 무기를 겨누며 싸울 필요는 없잖아. 며칠 후에 엔진만 수리되면 즉시 떠나도록 하지. 함선은 떠날 수 있지만 화물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선주와 컴퍼니가 체결한 수출입 법규에 따르면 모든 생물 제품은 외부에 피해가 없거나 생물학적 비활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야만 출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화물이 피해를 주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물학적 비활성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어디 보자. 47 성명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충분하다고? 뭘 그렇게 놀라세요? 아직 젊고 활기왕성하니 몇십 년 더 사는 건 큰 문제도 아니잖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역시 장수종답게 뼈가 담긴 말을 하는군. 너희들은 시간관념이 없을지 몰라도 난 천박사의 1분마다 지연되는 피해 금액의 2배를 보상금으로 청구하겠어. 스코트 씨는 본인이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커리어와 인생을 지켜낼 자신이 있으신가 보네요. 저 녀석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다들 물러서. 하지만 스코트 씨. 됐어. 일이 곤란하게 됐으니 그냥 검사하게 내버려 두자고. 그래 봤자 돌아가서 그 학사들한테 굽신대면서 사과하면 그만이야. 내 머리는 그런 일에 쓰라고 있는 거지. 안 그래? 저 여자에 비하면 넌 그다지 성가시지도 않군. 잘난 척하지 말고 빨리 검사나 해. 저 언니 정말 대단해. 이게 컴퍼니의 화물이라고요? 잘 들어. 검사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테야. 닫으세요. 이런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다니 놀랐잖아요. 끝나자. 삶 속에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탐색은 이제 끝났어. 검이 쏟아져라. 떠도는 인도하지. 생명은 숨쉬는 것에 그치지 않.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내 의지대로.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도약하는 새처럼 검이 쏟아져라. 본수가 한결같이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떠도는 인도하지. 가자. 이런 내 의지대로. 몸도 이름도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도약하는 새처럼 검이 쏟아져라. 저런 걸 며칠 동안 라브 항구에 그냥 두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꾸민 일이 아니야. 분명 너희가 실수로 화물의 방어 프로그램을 건드렸겠지. 이런 상황에서까지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마시죠. 저게 갑자기 왜 움직였는지 나도 모른다니까. 엠버로드께 맹세할 수 있어. 그만하세요. 서유 씨, 운기군과 함께 이 컴퍼니 손님들을 천박사로 호송해 주세요. 알겠어. 이쪽으로 오시죠, 스커트 씨. 여러분, 화물을 간단히 검사해보니 장인께서 걱정했던 것처럼 생물 조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기계인지 생물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요. 이 녀석의 핵심부는 웻웨어라고 불리는 물건이야. 간단히 설명해. 이 기계는 생물의 신경을 제어 중추로 삼아 움직이는 거지.
화물을 연단사들에게 가져가서 분석을 맡기면 생물 조직의 근원을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지식학회는 왜 이런 반인륜적인 기술까지 동원한 걸까요? 새로운 무기라도 제작하려는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보리인이 이 함선을 습격한 이유일지도 몰라요. 컴퍼니 사람들이 화물 검사를 거부하던 이유가 있었네요. 시황사에 연락해 판관에게 판단해달라고 해야겠어요. 위험 생물과 관련이 있는 죄수나 무기는 규칙에 따라 우선 유폐옥으로 옮겨져야 해요. 어쨌든 거긴 나부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요. 장인 선생님, 웅기군과 함께 판관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컴퍼니 사람들이 까다로울 거라곤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영사님. 저야말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뛰어난 검술 덕분에 이 녀석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장군님의 수행원이라고 하길래 건장한 대장부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여러분은 아마 은하열차 손님이겠죠? 나부를 재앙으로부터 구하다니 정말 대단한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이르니 이참에 단정사에 가서 차나 한잔 하실래요? 겸사겸사 단정사 재건 계획에 대한 의견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분도 함께 오세요. 이 기계의 동력을 차단하기 전까지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